네, 저는 이제 제규어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규어와 랜드로버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제 모터쇼를 하게 되면 주로 랜드로버가 SUV를 한 대 내놓고 제규어가 뭐 스포츠카나 세단을 내놓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올해 부산 모터쇼는 굉장히 특이하게 랜드로버가 이제 컨버터블을 내놨고 제규어는 SUV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두 브랜드가 바뀐 느낌이죠. 그래서 제규어 브랜드에서 모실 차는 바로 F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그 작년에 독일에서 열렸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F페이스를 처음 봤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뭐 그때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은 제규어가 처음 만든 SUV, 뭐 어쨌든 뭐 랜드로버의 기술이 있지만 제규어가 처음 시도한 그런 세그먼트에서 이렇게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제규어의 기술력 그리고 그런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르쉐가 911로 까이엔을 만들었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이 차는 이제 XF가 F페이스가 된 느낌이 아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밸런스, 구조 이런 것들이 F페이스와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일단 앞에서 보시면 이런 헤드램프 디자인, 그릴 이런 것들이 다 XF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LED 헤드램프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의 가격이 이제 7천만원 초반에서 1억을 살짝 넘어가는 그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1억이 넘어가는 모델은 성능도 좋고 그런 실내 내장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7천만원 기본 모델 2.0L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가는 모델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차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저는 제규어가 그 크로스오버를 만들 때 SUV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XE를 기반으로 했던 크로스오버를 만들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닙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요.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가 지금 이제 내놓은 르반떼와 아주 좋은 경쟁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확실히 제규어는 요즘 디자인이 물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F페이스도 굉장히 큰 차지만 엄청 날렵해 보이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규어의 그런 이미지, 스포츠카 이미지, 그런 퍼포먼스 이미지를 잘 갖추고 있다, 그렇게 태어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F페이스가 F타입의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와서 쓴 거예요. 이런 머플러 디자인도 이제 고성능 모델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 모델인데 지금 3.0L 이제 V6 슈퍼차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아마 1억이 조금 넘어가는 모델인 것 같네요. 사실 전 이렇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언젠가 랜드로버가 이런 멋있는 시도를 할 줄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보크가 될 줄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컨버터블, SUV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뭐 이보크가 최초는 아닙니다. 그 닛산에서 이미 이런 컨버터블 모델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그 제규어는 뭐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는 자기네가 최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UV가 컨버터블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굉장히 차체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각 부분, 뭐 A필러, B필러 뭐 이런 프레임이 받는 그 하중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특히 루프를 없애게 되면 그럼 강성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SUV는 컨버터블을 잘 만들지 않는데 랜드로버가, 레인지로버가 이렇게 만든 걸 보면,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프트, 그리고 이제 하드톱이 아니라 소프트톱이 장착이 됐고요. 소프트톱 같은 경우는 시속 46km 이하에서는 이제 운전하시면서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SUV를 타면서 뭔가 그런 소프트탑을 연다는 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재밌는 발사인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은 더 좋을 것 같네요. 뭐 사실 이보크가 쿠페 모델도 있고 문짝이 이제 4개 있는 모델도 있는데,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이제 쿠페를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대신 이제 천장이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쿠페 모델보다는 뒷좌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방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좀 핵심인 게 사실 랜드로버가 오프로드의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잃으면 사실 랜드로버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설계를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이보크가 갖고 있었던 오프로드 성능은 동일하고요. 뭐 도광도 뭐 50cm 정도는 이제 건널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뚜껑을 열고 강을 건너는 기분이 굉장히 어떨지 너무 궁금해지는 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차예요. 아마 이런 차는 랜드로버가 아니면 만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이 일단 국내는 이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 뭐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